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1인 출판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16인의 라이프 스토리 중 한 부분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류한희. 기해년 황금 대지해인 1959년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나무의 고장인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말에 어머님은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던 중 홀로 사시던 아버지에게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가는 처지가 되었다. 어머님은 8남매를 낳으셨지만 분신과 같은 4명의 자식을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다. 그나마 설상가상으로 내가 3살 때 아버지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님은 아버지 대신 4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나는 10살까지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이런 기억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집안에 기둥과 같은 명석하신 형님이 계셨는데 가정 형평상 학업을 포기하고 먼저 상경길에 올랐다. 당시 서울 애갓집에서는 한지 장사를 하고 계셨고 형님은 애갓집 보찜 장사 일을 거들었고 이후 우리 가족도 어머니와 함께 모두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상경 후 어머님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내 기억 저만치에는 뚝섬에서 시금치를 파는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두 누님들 역시 초등학문도 채 마치지 못하고 서울 금호동에 있는 신발 공장에 다니는 등 우리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였던 나는 이런 가족들 덕분에 하얀 쌀밥을 먹고 편하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샘터를 중심으로 윗마을이 박씨, 아랫마을이 우리 문화류씨의 집성촌인데 나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다. 지금도 소나무가 많은 동산에서 어린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현재도 생각이 엠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형수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의 대나무가 간혹 그리울 때가 있다. 그래도 고향의 어린 시절에 서울에 돈 벌러 가신 어머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좋은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그런 고무신을 가지고 엿을 바꿔 먹고 나중에 누님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1969년에는 두 누님과 함께 어머님을 따라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날, 그 휘황찬란한 서울의 모습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차 내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의 노래에 너무 매료되어 어릴 때부터 뽕짝이라 불리우는 트로트에 심취되기도 했다.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꼭 이 노래를 부르면서 29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시골 촌놈으로서 서울에 와 초등학교를 3학년부터 다녔는데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신없이 학교에 다닌 기억밖에 나지 않고 추억도 남보다 많은 게 없어 아쉬울 때가 있다. 처음 서울에 살던 동네가 금호동 집이었다. 마침 주인집 딸이 같은 학년에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형님이 그 여자애를 무척 귀여워했다. 심지어는 내게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학용품까지도 잘 사주곤 했다. 나는 이런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형님이 이해가 간다. 하루는 무서운 형님의 눈을 피해 아침에 장사 나가신 어머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돈을 달라고 떼를 썼다. 당시 기억으로 아마 10원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렇게 어렵게 어머니로부터 받아낸 노를 가지고 학교 수업을 파자마자 꽈배기를 사러 달려갔다. 그리고 단숨에 먹고 배를 채웠다. 지금도 빵집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때 내 코를 진동했던 향기로운 꽈배기가 생각나면서 가슴 깊이 아픔으로 전해온다. 또 하나의 아픈 추억이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다. 선생님이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시간은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무학이신 어머님의 학력을 국졸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 할아버지와 할머니 얼굴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 등 그뿐만 아니라 집에 텔레비전 등 문화시설이 없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선생님이 가정 방문이라도 온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선생님을 한 번도 우리 집에 모신 적이 없었다. 학교 생활은 이런 나의 열등의식으로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였다. 이렇게 나의 어린 시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디오북 출판 기념회를 갖게 우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열정적인 이세윤 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서전은 유명인만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서전도 써보고 오디오북까지 제작하여 기념식을 갖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